자, 이번 것도 한국과 떼어놓을 수 없는 외국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댐 하나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터졌던 송유관도 과연 이게 누가 했는지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데요. 푸틴과 젤렌스키, 이 전쟁 당사국 정상들은 과연 이것과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번 주 있었던 우크라이나 큰 댐 폭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정은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 장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6일 새벽이었죠.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 있는 카호카 댐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 중간부터 붕괴되면서 물이 넘치는 장면이 그 드론 촬영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지금 보시는 것도 관련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댐이요, 드니프로강이라는 그 젖줄기처럼 흐르는 강의 주요 기반 시설인데요. 아, 저렇게 댐이 무너져서 물이 그냥 무작정 흘러내려가는 장면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주목해서 보실 것은 그냥 댐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일단 인근 마을 시설들이 다 잠기고 뭐 전기 끊기고 피해가 와서 뭐 14개 마을에 2만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주변 곡물을 훼손하면서 식량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 잠겼지 않습니까? 그 2만 명이 넘게 지금 이미 대피를 한 상황이고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었거든요. 즉 화학 독성 물질이 쓸려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환경 위기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쟁 중에 매설됐던 지뢰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뢰 수만 개가 지금 같이 떠내려가면서 유실됐습니다. 이 피해 복구에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인도적 재앙까지 부르면서 최악의 지금 재난 상황이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댐의 위치를 좀 지도로 통해 보면요.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한 이후에 이렇게 침공을 해 러시아가 지배하는 지역이 이쪽에 있고 이 강 건너편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좀 주도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댐이 터졌는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지리 시간에 배울 때도 세계 곡창지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나우카 댐 하류 쪽은 이제 세계의 곡창지대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홍수가 되면은 무려 세계 인구 3억 5천만 명이 잘못하면 기아에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곡창지대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런 테러에 의해서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큰 밀지대, 어마어마한 양의 밀을 생산하고 또 해바라기가 끝도 없이 펼쳐져서 식용유를 생산하는 그곳이기도 해서 전쟁으로 전 세계 식용유 값이 폭등하기도 했었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죠. 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은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지역 주로 이제 못 사는 나라들에 많이 수출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런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됨으로써 이 못 사게 된 나라들이 더욱 어려운 삶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댐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폭파시킨 겁니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세계 식량 시장 그리고 우리의 곡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상대를 다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있었던 댐 폭파에 대한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독일에 수출하는 관이 있는데 그 관도 폭파됐습니다. 이 관은 바닷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폭파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게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수송로죠. 길게는 1,2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이게 폭파가 되면서 누구 소행인지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로 신경전을 엄청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신 보도를 보면요. 이 내부 계획을 우크라이나 쪽에서 만들었고 그거를 미국이 그것도 CIA가 사전에 입수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 보시는 거는요. 러시아에서 해적 파이프를 통해 독일에 천연가스를 보내는 건데 폭파됐기 때문에 저렇게 그 거품이 나오는 거는 그야말로 천연가스겠군요. 그렇죠. 사실 유럽연합,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40%를 러시아에서 지금 받고 있고 저 노드스트림 1, 2는 그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아주 핵심 라인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문제가 됐었고 그때 이제 그 겨울에 유럽의 네. 에너지난도 사실은 저것이 촉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 그 실제로 지난해 6월에 그 계획은 보류됐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석 달이 지나서 실제로 저렇게 폭발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다만 그때 당시 계획과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어떤 조사 결과의 양태가 조금 비슷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러시아 쪽에서는 이거 우리 때리기다 편파적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나우카 댐 같은 경우에도 4월 달부터 그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이 얼음이 녹으면서 수량이 넘어져서 30년 만에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러시아가 점령한 그 댐에서 수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거는 어떤 디데이를 위해서 수공을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르트스트림 2 역시도 네. 러시아가 이 유럽에 대한 아주 이 압박을 에너지를 무기화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면은 네. 아예 유럽이 가스를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폭파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큰 틀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지난 30년간 굉장히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수혜자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는 저가의 천연 자원을 마음대로 싸게 공급하고 중국은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해 값싼 공산품을 전 세계에 수출해서 인플레도 없었고 경제 성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터지고 폭파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30년의 세계의 경제 질서는 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은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물자든지 어떤 에너지든지 그걸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으면은 네. 국가가 자칫하면 붕괴될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이 전부 다 이 공급망과 관련이 돼 있고요. 네.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도체 하면 21세기의 쌀인데 네. 반도체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공급망 확보고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누가 동맹이고 누가 동맹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리고 또 전략적으로 이걸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큰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있었던 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 그 관이 해저에서 폭파된 것이 미국도 관련됐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누가 친구인지 아닌지 또 누가 어떤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무기로 삼을 수 있는지 결국 친구와 적, 우방이냐 아니냐가 앞으로 수십 년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친구 찾기에 관한 논의가 정말 눈에 띄는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촉발은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본격화된 계기가 됐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댐과 작년의 파이프라인 폭파와 관련된 소식으로 오늘의 우리 상황까지 정리해봤습니다.